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투자 전략 팀장 유승민입니다. 저는 향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저희 허진욱 팀장이 제시했던 경제 전망 그리고 여러 매크로 전망과 뒤에 이제 각국의 전망들의 일종의 브릿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현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큰 틀을 좀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 혹시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코스톨라니의 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유태인입니다. 헝가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산책 나온 주인과 개의 관계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반려견이랑 같이 산책을 나가면은 어떤 때는 주인보다 반려견이 이렇게 앞서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로 처지기도 하죠. 이 주식시장은 이 강아지와 반려견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 가치, 그러니까 주식의 시장 가치가 바로 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본질 가치를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은요, 때로는 이 본질 가치보다 훨씬 오버슈팅하기도 하고 또 과도한 조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연초에 저희는 그 글로벌 주식시장의 그 뜨거운 랠리에 대해서 좀 불안했습니다. 당시 온갖 미디어에서는 주식 관련 이야기들이 넘쳤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 주식 가지고 돈 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물론 당시에 주식이 상승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국의 경제가 최악을 지나고 있었고요. 또한 아주 효능이 좋은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볼 것은 당시의 주식시장이 분명히 본질 가치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분기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그래서 당초에 주식의 확대 의견을 드리다가 저희가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뭐 지난 수개월의 흐름은 저희의 예상과 크게 어긋나진 않았다, 이렇게 저희는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글로벌 경제 회복세는 매우 견조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이미 이제 감소세에서 주요 지역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백신 보급이 접종이 아주 순조롭게 예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제 정상화가 기대 이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2분기부터는 글로벌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산의 투자 사이클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업은 경기 전망에 따라서 투자도 늘리고 또 고용을 늘리고 줄이고 합니다. 이 고용에 따라서 가계의 소비도 확대되거나 위축되거나 하겠죠. 그리고 이 경기에 따라서 실물의 수요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또는 서비스의 원가도 올라가고 또 가격도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되죠. 따라서 경기와 인플레이션이 서로 맞물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민감한 것이죠. 그리고 인플레에 민감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우선 경기는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 확장 흐름까지 글로벌 경제가 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요, 경기와 밀접할 수밖에 없는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 금리는 인플레이션이랑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전혀 물가가 부담이 없다가 이제 바닥을 지나서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즉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러한 초기적인 기대가 자연스럽게 금리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어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러한 구조에서 주식시장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이러한 거시적 환경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주식시장은 이 금리 상승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 본질을 보기보다 너무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식의 가치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요, 저희는 기업이 이익을 벌어들여서 그 기업의 이익을 이제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당을 이 금리로 할인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 이익과 배당이라고 친다라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 가치는 아무래도 조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경기 회복 초기 사이클에 금리가 올라서 주식의 상승세가 훼손된 사례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채 10년물 그림과 S&P 500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들이 선이 금리가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한 8번 정도 역사적인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S&P 500의 수익률이 평균 24%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연율화 데이터입니다. 저희의 핵심 주장은 경기 회복 전망과 인플레이션 기대 등으로 금리가 반등할 때 주가도 강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강력해서 기업 이익의 증가세가 이러한 금리 상승 영향을 넘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현재 시장 금리는 미 국채 금리가 좀 최근에 올라와서 1.7 내지 8%에 근접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사상 최저 금리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게다가 이러한 금리가 설사 앞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앞서 경제 전망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주식시장을, 이 자산 가격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현상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다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도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고요,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의 관계가 달라지면은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든지 또는 주식의 투자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변화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우선 사이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죠.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서서히 인플레이션 저점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가게 되면은 이 초기에는 주식이 모든 자산을 가장 아웃퍼폼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가 망할 것 같았는데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 투자자들, 똑똑한 투자자들은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때는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주식시장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재정을 대거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또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헐값이 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다만 다음 단계도 봐야 됩니다. 경기 바닥을 지나서 인플레이션 저점으로 향하게 되면은 서서히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보다 강화됩니다. 이제 위험 선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위험 선호가 나타나는 이 현상에서 또 거시적인 환경을 살펴보면은 향후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뭐 원자재도 더 많이 쓰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투자자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산업들이 그 잘 전가할 수 있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에서 유리한 커머더티, 상품 이런 쪽으로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 자산이 주식에서 상품으로 확산되는 흐름들이 쭉 가서 경기 고점까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과 이러한 구조에서 본다면 대략 인플레이션이 바닥을 지나는 이 정도 상황을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도권은 바뀌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가 좋아질 때 경기 민감주가 좋을까요? 경기 방어주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일 겁니다. 당연히 경기 민감주가 좋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는 현 국면에서는 큰 틀에서 경기 방어주가 아닌 경기 민감주를 우리 주식 그 포트폴리오 바구니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주식의 투자 스타일을 나누는 또 다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냐 방어주가 아니라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구분이 또 있습니다. 최근의 논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바닥을 지나는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이면서 가치주인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더 선호받게 됩니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 기업 또는 IT 기업 또 바이오 기업 이런 기업들입니다. 인플레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낮고 또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좋은 그런 산업들이죠. 이러한 기업들은 그 당장의 이익은 썩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내려다보고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가는 캐시 아웃플로가 당장의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인플로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분기 단위, 어떤 때는 연 단위 적자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이러한 성장주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인 경우에 미래 투자를 위해서 대규모 이 빚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뭐 금리가 떨어지거나 낮다라면 당장에 이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겠죠. 또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이 금리가 할인 요소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설사 이런 성장 기업에 부여되는 높은 밸류에이션, 좀 주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용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이 성장주들이 유례 없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셧다운에 들어갔을 때 소위 그 언택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기업들은 당장의 수익이 좋지는 않은데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되니까 실제 수익도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투자자들이 더욱더 지난해 이런 성장주를 아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가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투자자들은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경쟁 환경, 경기가 좋을 것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왠지 이미 주가가 오른 주식보다는 조금 더 싼 주식 아니면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 있을지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심은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그런 말을 했죠. 주식 투자는 민투표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치주에는요, 성장주와 달리 소위 올드 이코노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매력적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업들인 경우에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베타가 높기 때문에 이 실적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 실적이 빨리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밸류에이션도 낮고 실적이 빨리 좋아지니까 투자자들은 비싼 주식에서 좀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통 제조업의 이제 그런 명칭인 파이핑, 하드웨어, 오프라인 비즈니스, 컨택트, 그리고 산업으로 본다면 소재, 산업재, 금융 소비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더 늘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이런 쪽으로 관심 이동 그리고 투자의 분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준비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좋은 성과를 기록했던 사례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3가지 정도 흥미로운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침체됐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초기 강세장.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젊은 강세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주식 가격이 매우 탄력적으로 뛰어오릅니다. 바로 지난해와 같은 경우죠.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때입니다. 경기는 기업 이익의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은 투자자들은 주식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금융 여건이 완화적일 때. 앞서서 저희 경제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다. 금리를 천천히 올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방임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환경이 주식에 역사적으로 좋은 성과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조건, 초기 강세장, 경제 성장 가속화, 그리고 금융 여건 완화, 이 3가지 중에서 우리는 지금 몇 가지를 갖고 있을까요? 적어도 첫 번째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그 사이클은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번째, 3번째 조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한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 향후 한 1년 이상은 이러한 강세장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는 소위 역발상에 의해서 하는 투자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아무 주식이든지 그냥 샀어도 수익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대 수익 추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구도가 바뀔 때는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지속이 되지만 이 종목별로 수익률의 편차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장주에 편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시라면 조금 일부는 가치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시고 균형을 좀 맞추실 것을 권고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된 내용은 이상과 같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사님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미국에서 금리가 장전에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큰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주식시장이 다 웬만한 거 보면 이제 금리 상승에는 저희 유 이사님 말씀처럼 상당 부분 적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쪽에 이제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들 제가 여기에서 한번 좀 보면 첫 번째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전망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시에 글로벌 강세장은 도대체 그럼 언제까지 계속이 되는 것이냐? 이 병정개미님이 좀 올려주셨는데요. 올해 연초에는 뭐 시장이 좀 과열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2분기에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지금 사실 비관론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와중에서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유 이사님 전망대로 주가가 좋다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좋을 거냐? 이게 저희 주린이들이 많이 궁금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단기 전망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짧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좀 긴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강세장을 끝나게 만들었던 중요한 변수는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적어도 뭐 금리 인상은 뭐 아직도 한 2, 3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은 뭐 빨라야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된다고 본다라면 지금부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은 주식시장이 좀 편안한 기간, 랠리가 이어가는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늘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래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버퍼를 충분히 두더라도 향후 1년 이상은 강세장 구간에 있다. 그렇게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년이나 더 강세장 구간에 있다. 상당히 좀 저희 주린이들한테는 반가운 말씀이네요. 예.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 강세장인 거 알겠다. 예, 저희 주린이님이 올려주셨네요, 마침. 그런데 국가별로는 어느 나라 주식시장이 더 좋을 것이냐. 저희 사실 글로벌 투자 전략을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의 비중, 중국의 비중, 한국의 비중 다 조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국이 좋은 겁니까? 중국이 좋은 겁니까? 한국이 좋은 겁니까? 예,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저희가 가장 난처한 거는 어느 지역이 좋다, 어느 지역이 좀 덜 좋다 말씀을 드리면 이 덜 좋은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저희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지역을 좀 덜 좋게 보더라도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여전히 주식을 좋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 수익이 어디가 좀 낫겠다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가장 뭐 탄력적이고요. 또 좀 뭐 약간 약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워낙 속도감을 내서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가다 보니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향후의 안정성도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저희가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기타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는 좀 중립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약간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중립적이다라는 말씀이시지 한국 시장이 안 좋다라는 말씀 아니라는 그리고 거죠? 이거는 조금 지금으로부터 약 한 개나 두 개 분기 정도 뷰이고요. 향후에 이제 조건들이 바뀌게 되면은 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바뀌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시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한국 시장의 할인 요인의 원인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한국에서 금융 섹터를 지금도 담당하고 있지만 한 20년 정도 애널리스트들을 하다 보면 항상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고 이래도 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주식 시장은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없다. 왜 내가 한국을 보냐, 미국을 보고 중국을 보지. 뭐 이래서 사실 나름 서름을 많이 당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한국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 기업들도 많아지고 뭐 지배 구조도 좋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사실 기회 요인이 좀 많이 있다라고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사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너구리님이 좀 올려주셨네요. 그 장 팀장께서 지금 질문하는 그 질문에 사실은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2000년 이전에 뭐 전후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왜 저평가됐을까를 살펴보면은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못했고요. 또한 주주 친화적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국 주식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또 한 10여 년간 한국이 소위 얘기해서 박스피에 묶여 있었죠.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면은 이 시장 구조가 너무 전통산업, 올드 이코노미에 치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시가총액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그렇게 구형 경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의 흐름들이 한국 시장이 릴레이팅 되기 위한 일종의 그 첫 그런 뭐 용트림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맞습니다. 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경기가 좀 더 회복이 가시화되고 또 그 구간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런 변화된 산업들의 굿 플레이 그리고 또 전통적인 또는 글로벌 경제에 연관된 그런 산업들이 잘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사실은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상대적인 비중에서 한국을 중립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 시장은 릴레이팅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과거보다 기회가 열려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 섹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당팀장께서 마지막 시간에 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버블 우려는 없냐라고 육식남 주식남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스닥에 있는 핵심 종목들, 아까 전부터 올라오는 종목들 계속 보면은 테슬라를 뭐 83층에서 샀다, 85층에서 샀다 이래서 큰일 났다라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들이 많으신데 사실 주가는 거의 사상 최고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가 버블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또 받아들이시는 투자자들마다 되게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질문은 나왔으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 자산 가격의 버블은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어떤 자산 가격과 현재를 우리가 어떤 그 시간의 그 틀에서 단순히 비교할 수 없듯이 주식도 절대 주식의 어떤 단순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시면 뭐 지수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2000년 IT 버블 붕괴 직전에 미국 S&P 500의 PER이 대략 한 25배, 25배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22배니까 부담스럽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이 버블이라는 거는 그 PER 가지고 단순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금리 수준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자산 대비 오버밸류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버블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000년 IT 버블 붕괴 직전에 미국의 10년물 금리 대비 그 S&P 500의 그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 우위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한 2.6%였었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는 당연히 주식이 비싼 거죠.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도 보면은 당시에는 플러스였는데 한 1.3% 정도 플러스였습니다. 주식이 채권보다 더 유리했죠. 혹시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3%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금리가 지금보다 한 2%포인트 더 올라가고 또는 주식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더라도 그래야 과거의 어떤 버블에 근접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순한 어떤 지수 수준이라든지 뭐 단순 가격 수준을 가지고 버블을 논하는 거는 지극히 조금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1교시에는 저희 매크로, 저희 치프 이코노미스트를 모시고 뭐 금리라든지 환율 전망을 좀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 글로벌 스트레러지스트, 미국이 좋냐, 한국이 좋냐, 중국이 좋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질문 내용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종목을 사야 되냐, 나 종목 좀 찍어달라,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 한국 주식시장의 종목, 특히 2분기의 핵심 테마 3선에 대해서 저희 그 한국 주식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명지 팀장님이 상세하게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신 저희 유승민 스트레러지스트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